비닐 속에서 우리는 고기처럼 보인다. 피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신난다. 우리도 흐를 수 있는 거야? 그래, 웃지 않아도 되는 거야. 비닐 속에서 우리는 가위바위보를 한다. 김혜솔시 이직무영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라님들, 문학의 소리를 듣고 전하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저는 오다영입니다. 821회는 지금 만나요로 진행됩니다. 지금 만나요는 새 책을 낸 작가를 만나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집 아몰퍼스를 출간하신 김혜솔 시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라님들께 먼저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혜솔입니다. 양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김혜솔 시인님께서는 2023년 쿨툴라 신인상 시부문을 수상하시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책 반입자가 있으십니다. 오늘은 새로 출간하신 아몰퍼스 시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입으신 색깔이 쨍한 오렌지색인데 혹시 시집에 이 초록색 색깔과 이렇게 보색 대비를 맞추신 건가요? 그러진 않았고요. 지금 들면 굉장히 패셔너블해질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주황색을 좋아해서. 쇼츠에는 영상이 나가게 되는데 그 네네. 영상에 한번 박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몰퍼스를 출간하신 이 상황에서 어떤 근황을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요즘에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30분 달리기라고 런웨이 어플이 있는데요. 네. 아직 진짜 얼마 안 돼서 3일 됐거든요. 그럼 아직은 연속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시도 네.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일주일에 맨날 안 해도 되고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돼서 그 주로는 2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3번만 달리고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한 1분만 달려도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 어플이요? 네, 런웨이 어플이. 네. 그래서 되게 힘을 내면서 한 5분 달리면 되게 뿌듯하고 약간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달리기 하는 게. AI인 거죠? 어플은? 네. 이제 저쪽에 사람이 계신 게 아닌 거죠? 네네네. 그러면 중간에 막 멈추다 네. 가다 하면 막 재촉도 하나요? 그러진 않아요. 몰라요. 근데 저는 멈춘 적은 다행히 없었어요. 네. 30분을 내리 달릴 수 있으세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려고 훈련 코스를 짜주는 건데 보통은 5분, 6분, 7분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요. 네. 근데 저는 지금 7분까지 한 상태입니다. 네. 대단하시네. 요새 다 러닝 좀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초에 좀 안 될 것 같아서 시도를 안 하는데 런웨이 어플 한번. 그러니까 좀 부끄러우니까 지금 사람한테 알려주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네, 그러면 건강해지신 근황을 전해주셨고요. 네. 저희가 사실 이 시간을 되게 기다렸던 게 미리 보내주신 사전 그 내용, 저에게 미리 몇 보기로 알려주신 내용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작가님이 굉장히 재미있게 대본을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서 시인님이 그 최근에 영화를 찍으셨다는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요. 어떤 영화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2125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가 원래는 되게 각본 형태로 또 되어 있었거든요. 그 영화를 찍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이라는 영화를 찍은 사람이 장선우 감독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약간 그 감독이 가지고 있는 서사? 그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이후에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되시고 그리고 배우들도 다 사라지게 된 너무 제작비가 많이 투입돼서 네. 정말인가요? 네, 너무 망해버린 거죠. 투입된 제작비에 비해서.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뭐 망한 영화 혹은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영화를 제가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까지 흥행참패할 이유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진짜 그 자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저도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긴 한데 이게 조금 흐릿해요. 좀 이게 옛날 맞아요. 좀 지났잖아요. 근데 자본에 어떤 자본이 들어갔을까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비쌌던 영화였군요. 네, 몇백억이 그 당시에 몇백억이었는데 그래서 그걸로 한 다음에 이제 다 못 갖고 이러니까 다 이제 사라졌거든요. 그 이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근데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최대한 자본력이 적은 영화를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가족 영화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1차 목표가 그 자금력이 만 투입된 영화라면 정확히 얼마가 사용됐는지 집계를 해보셨나요? 정말 조금 다 지인들 섭외하고. 그러면 착취. 아닙니다. 이게 착취. 소량의 그것은 있고 또 서로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아예 이렇게 노페인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 시가 참 재밌잖아요. 이 시 나중에 질문도 하나 드릴 텐데 사실 거기에 붕어빵이 나오고 나중에 고등어비 맞죠? 제가 말하면서도 현실감이 없어서 고등어비가 막 내리고 총 맞아요. 어떻게 찍으셨나요? 영화에서? 영화에서는 근데 상당 부분 그 실제 영화랑은 상관이 없이 돼버렸고 그리고 실제 제가 쓴 시랑도 조금 거리가 생기긴 했어요. 아무래도 언어를 물리화시키는 과정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조금 뭐랄까요 좀 그럴 수 있는 일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정확하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작비에 따라. 그렇죠. 제작비 열악함에 따라서 상상이 전부 구현되진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지 나중에 저희도 볼 수가 있는 영화일까요? 뭐 만약에 제가 잘 한다면. 지금 편집 중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있겠습니다. 그 아몰퍼스에서도 언어가 가진 힘을 믿는 시인님의 태도가 굉장히 또렷하게 보였는데요. 해솔시님께서 이런 말씀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제가 원하는 장소로 소환할 수 있는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언어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인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 찍은 다음에 한 생각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찍을 때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제가 원하는 장소로 사물을 불러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람을 불러오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지인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시간을 쓴다는 것은 엄청난 애정이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본적으로 그 뭔가 자본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그 일 자체에 대한 애정도 있어야 되고 되게 감사한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편집을 하니까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들 위주로 꾸렸기 때문에 얼굴을 계속 보고 있는데 되게 감사하고 근데 내가 되게 내 멋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언어를 쓸 때는 사실 엄청 쉽게 제가 바꾼다는 생각을 그 영화를 찍고 되게 하게 됐어요. 막 저는 굉장히 막 이 시집에도 사실 쓴 건데 그 시인의 말에도 그러니까 번복하고 반복하는 거를 되게 즐기고 되게 쉽게 많이 말하고 많이 번복하고 많이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되게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영화를 찍으면서는 그럴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촬영 날짜를 잡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언어한테 엄청 크게 빚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언어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내가 그동안 되게 쉽게 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되게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구나 막 이런 생각까지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요즘엔 되게 텍스트 과포화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말이 많잖아요. 그냥 어디에도. 그래서 다들 말에 되게 그 민감해졌다고도 생각을 해요. 결국에 그 뒤에 이제 사람이 있는데도 뭔가 말이 더 많이 크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회의적인 태도도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찍으면서는 오히려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또 가져다가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사실 쓰는 사람들은 다 감내를 해야 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요새 시대에 대한 생각 말씀해 주신 거랑 너무 공감을 하고 또한 제가 이 시집을 읽으면서 언어에 대해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는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뭐 마감을 한다거나 이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뜻대로 안 돼서 뭔가 좀 속을 썩인다거나 그런 면의 언어가 아닐 때 정말 언어만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안 남고 내 주위에 아무것도 안 남아도 언어는 와주는 맞아요. 나를 끝까지 사랑해줄 자 언어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게 하는 시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왕성하신 것 같아요. 시집 하나 내고 탈진을 하는 분들도 많으신데 영화도 만드시고 편집을 하고 계시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 사실 왕성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건강해져서 달린다기보다는 뭔가 엄청 건강이 이제 걱정돼서 달리는 거에 되게 가깝고, 작업을 안 하면은 너무 불안도가 되게 높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에너지가 높은 걸 수도 있는데 불안도가 또 극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좀 열을 빼주셔야 돼요. 그렇죠. 좋은 선택이시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0분 달리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 애는 좀 마스터 단계인 거죠. 네. 그 힘을 빼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누군가는 이제 개운한 뭐 몸 상태, 뭐 혈액순환 상태로 회사를 가려고 달린다지만 얘는 그냥 힘을 빼려고.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드디어 시집 얘기를 좀 여쭤보자면 아몰포스 과연 어떤 시집인가? 이 흥미로운 시집을 해솔님께서 직접 한번 소개해 주세요. 아몰포스는 맨 처음 시작은 단어에서부터 확실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 단어에서부터? 네. 아몰포스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오래전에 만났는데요. 부산국제영화제에 갔다가 헌책방을 갔는데 거기서 아몰포스라는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용어의 뜻을 처음 알게 된 거죠. 네, 저도 찾아봤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게 사실 좀 그때그때 바뀌는데 뜻이 요즘 간단하게 외우고 있는 거 이제 비결정된 고체인데요. 네, 원자배열이 되게 불규칙한데도 고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물질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언어랑도 밀접하게 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저라는 사람이랑도 그 당시에는 되게 다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결정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못했는데 근데 그 결정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 삐질까 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떤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가요. 그럼 한 친구가 여기 앉고 한 친구가 여기를 앉으면은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근데 걔는 아무도 신경 안 쓸 텐데. 그래서 가운데 막 서 있거나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중립지대 그 자체셨군요. 네네. 뭔가 한쪽이 서운해할까 봐 그런 게 되게 있었는데 그거뿐만이 아니라 뭐 색깔 빨간색 고를까 파란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게 근데 꼭 디자인은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거기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게 점점 나이 들면서 물론 어느 정도 추려진 것도 있었지만 점점 더 확산되는 것도 있었거든요. 뭐가 더 중요한지 항상 중요한 걸 선택하라고 하는데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뭐가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 결정을 내리지 잘 못하겠다, 선택을 잘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 때쯤 단어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런 너무나 확 전기가 탁 통한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작업에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오래 갖고 있었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근데 다른 정서가 들어왔었는데 그때 이제 한창 어떤 사건들이 있었어요. 일련의 사건,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어떤 정서는 또 굉장히 어떤 상실감에 대한 그리고 되게 폭력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나 슬픔 같은 게 이렇게 응축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 10대 때랑 맞닿으면서 제가 되게 오랫동안 망각하고 있었던 어떤 사건이랑 좀 닿았던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했던 생각이 그러니까 제가 트라우마를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저한테 있어서 어떤 10대 시절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되게 잊고 싶은 동시에 근데 절대 안 잊고 싶은 그런 시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다 기억하게 되게 좀 고통스럽다라고 느끼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몰포스에 그래서 좀 시작점이 그런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화자들이 좀 여러 명일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친구가 다 받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자기가 겪었던 어떤 상실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근데 그거를 좀 계속 피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시집을 다 묻고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말을 들으니까 다수가 될 때도 있고 우리가 될 때도 있어서 그런 이유라면 좋네요. 분담해주는 우리들. 그래서 되게 좀 계속 도망치고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 안 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되게 있는 시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랑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고 근데 말하다 보니까 너무 제가 중국적으로 뒤에서 만약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또 듣고 또 들어야 이해를 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시작점이었던 것 같고 이걸 쓰면서도 계속 키워드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그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어디에서 누가 했던 말이라고 들었던 말이 삶은 고통이다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살면서 그것을 체감하게 되잖아요. 네. 아, 남는 것과 감각할 수 있는 건 고통뿐이구나. 네. 그렇다면 그것의 파생으로 삶은 고통이라면 이 고통을 어떻게 겪고 지나오고 말하자면 애도하고 네. 네, 이 모든 게 삶의 그 부글부글의 방식이라면 모든 작가들이 애도의 방식을 하나씩 발명해내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20이 사실 슬퍼요. 그쵸? 그쵸. 네, 제 마음이 맞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또 그게 네. 잘 안 전달됐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 네.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막 네네. 펑펑 우셨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네네. 그런 면에서 네. 해솔 시인님의 방식은 이렇구나. 네네. 나도 한번 써봐야지 하는데 너무 기발해서 과연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굉장히 독특하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해설마저 독특해서 이것을 네.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네. 아니 그 멜트미러님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 네네. 그 뮤직비디오 네, 맞습니다. 감독님이세요. 네. 이분이 이제 해설을 그 TRPG 게임의 네. 방식으로 써주셨는데 네. 재미있었어요. 재미있고 네. 앞으로 평론가들 긴장 좀 하셔야겠다. 왜냐하면 형식에 대한 너무 네네. 고려 없이 반복 재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며 네. 힙합이다라고 생각하며 했는데 네.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구상되신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네. 제가 이분한테 부탁드린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만드신 게임 중에 포그 인터넷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감상이 엄청 시 같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쓰고 싶은 시의 형상이랑 되게 닮아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분이 영상을 찍으실 때,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영상을 찍으실 때 TRPG 플레이를 한번 해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제 이미지화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되게 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TRPG랑 시랑 되게 좀 밀착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원래 TRPG를 되게 평소에도 즐기시거든요. 엄청. 네. 거의 TRPG 계속 모임을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분이 한테 부탁드린 뭔가 TRPG 형식으로도 써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네. 이 사람이 근데 진짜 TRPG 형식으로 써주신 거예요. 네. 그 처음에 물론 이제 언지는 주셨어요.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데 TRPG 형식으로 쓰게 될 것 같다 이랬는데 너무 제가 딱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고, 근데 왜 그게 이제 또 CGV랑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몰포스 자체가 되게 비결정화된 상태였다 보니까 무언가 해설도 좀 그런 맥락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TRPG 자체도 어쨌든 선택지가 여러 개다 보니까 조금은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찰떡이네요. 네, 그래서 나라는 사람과 네. 너무 찰떡의 느낌.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좀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찰떡을 너무 제가 즐겁게 듣다가 또 제 할 말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이제 해설이 이렇게 들어가고 시인님의 이 시를 보면서 게임을 좀 하셨던 분인가 싶었어요. 네네. 저랑 보드게임도 좀 즐겁게 하셨었잖아요. 그때 밥을 안 먹었던 기억이 제가 계속 마음에 맺혀 있어요. 한국인인데 네. 점심 때부터 시작해서 밤까지 아무도 밥을 주인도 밥을 대접할 생각이 없고 온 사람들도 밥을 달라고 안 하고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너무 좋았죠.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 일단 보드게임 진짜 확실히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그 인터넷이란 게임을 최근에는 가장 즐겁게 봤어요. 그 게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특이한 게 보통 게임은 좀 약간 상호작용이 되게 크잖아요. 네. 근데 그 게임은 되게 관람형으로 진행이 돼요. 되게 전시를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전시관 안에서 막 영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시리즈가 여러 개인데 이제 제가 봤던 건 포그 인터넷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게임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게임이라는 게. 그 게임이 되게 좀 인상적이고 재미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더테일이라는 게임 아실 수도 있는데 그 게임이 되게 선택지가 그 몬스터를 무찌르는 건데 기본적으로. 근데 몬스터를 무찌를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지를 고르면서 되게 이상한 마음이 엄청 많이 드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게임은 기본적으로 결말이 여러 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화를 할지 아니면 죽일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바뀌거든요. 그 몬스터랑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몬스터랑요? 네. 그 관계가 어디까지? 관계가. 네.
관계가 네. 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 몬스터가 여러 명이에요. 네. 한 명이 아니군요. 네, 한 명이 아닙니다. 이런 스네버가 아니군요. 네. 제가 네. 이런 얘기를 최근에 네. 어떤 여러 그룹의 대화를 할 때 네. 얘기를 했는데 저는 좀 게임을 잘 몰라요. 이런 쪽의 게임들을 좀 모르는 편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면 이들 모두가 정말 이 바닥에 고위고고인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그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에 갔을 때 또 게임 얘기가 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외되어 있을 때 그래서 전 소외도 괜찮거든요. 듣고 있는데 그들이 저를 한 번씩 쳐다보며 갑반이는 모르셔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자꾸 저를 놀렸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대화 자리에 다 있었던 한 친구가 저에게 스팀덱을 주면서 이것을 그냥 비싸잖아요. 그거 주면서 이 안에 온갖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하라고 주셨는데 현재는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마치 옛날 친구들이 저를 어디에 꼬드길 때 이렇게 막 주고 한 발 담그게 하려고 그래갖고 저도 이제 곧 한 발 담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 롤플레잉 게임 되게 많더라고요. 좋겠다. 그냥 얼마나 저를 담그고 싶으면 그걸 주셨는지. 주기 쉽지 않을 텐데. 말도 안 해. 갑자기 들고 오더니 척 주서 이거 얼마인데? 뭐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한 내년쯤에는 또 고수가 되어서 왜냐면 한번 꽂히면 또 게임을 하는데 저희가 작품 얘기하기 전에 게임 조금만 더 해볼까요? 제가 게임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보드게임 좋아하잖아요. 그런 게 엄청 잘하시잖아요, 심지어. 근데 또 막 계속 보드게임 카페 가는 게 아니라 한 번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쵸. 전 그 한 번 하면 꽂히는 게 있어서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어릴 때 했던 게임 메이플 했어요. 근데 메이플은 키우는 게 아니라 뭐 주변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하니까 시작해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을 올린 다음에는 돈을 벌기 시작한 거예요. 전 정말 큰 부자였어요. 정말 큰 부자라 더 이상 그 재화에 욕심이 없어요. 그 현실 재화에. 이거 좀 농담인데 그 재화를 엄청 많이 벌었어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아낌없이 다 주변에 나눠주고 게임을 털었던. 근데 그런 거 말고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식 말고는 주로 엄청 빠르게 하는 게임을 잠깐에 뭐 애니팡, 테트리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45초, 뭐 1분 안에 끝나는 그런 거 좀 좋아했고요. 순발력이 좋으셔서 잘할 것 같아요. 이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요새 반응이 좀 느려져가지고. 아닙니다. 조만간 저희 한번 게임 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해설에 따라 마지막에 다다르면 첫시 아몰퍼스, 짧은 아몰퍼스에 도착을 합니다. 도서관에서 도서관을 상상하면서 시작하는 이 시 어떻게 쓰게 되신 건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시 같은 경우는 그 시를 썼을 당시에 되게 사람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짱이다 약간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작품도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구나 결국엔. 그냥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매료돼 있었고 아이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결론이 들어오겠습니다. 뭐 애인이 없었는데도 진짜 아이를 무조건 낳아야겠다. 나는 날 닮은 아이를 낳아봐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 굉장히 매몰돼 있었어요. 너무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크게 놀라고 약간 그런 시즌이어서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존에 이제 제가 했던 어떤 작업관도 같이 쓰면서 근데 그거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면은 뭔가 그거일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썼었던 시였는데 그래서 원래 결말이 뭐 벌 받으면서 뭐 상상하지 않으면서 이러면서 끝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오래전까지는 아닌데 조금 기간이 있는 시인데 최근이라기보단 또한 그것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또 생각이 조금 바뀌었던 게 이제 사람이 짱이긴 한데 항상 짱은 아닐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또 바뀌었어요. 근데 결국 작업은 해야 돼. 약간 이렇게 또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사람을 너무 좋아할 땐 작업을 잘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업하듯이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너무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왜냐하면은 힘들잖아요. 작업하듯이 인간관계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작업에 미치지 못했나 봐요. 인간에 미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서로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사람이라는 거가 어느 정도 내가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되게 내가 만들어내는 부분이 너무 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업을 그럼에도 해야 된다.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어 자체도 더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한 다음에 한 줄이 더 추가가 된 건데 그래서 상상하지 않으면서라고 했다가 그 상상도 이제 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다시 끝나는 그런 시가 돼버린 거죠. 살아있는 네. 시간네요. 네네. 해솔 시인님의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이 마음의 네네네. 변화에 따라서 한 줄 한 줄 맞아요. 의미가 있는 네, 약간, 시로여셨군요. 네. 약간 원래 시를 되게 빨리 쓰는데 이 시는 그런 기간까지 합치면은 완성된 것까지는 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원자별이 네. 비정형한 고체상 완성된 것 같은데 완성이 되어가고 네, 있는 네. 그런 아몰포스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시를 읽으면서 해솔 시인님에게 상상이라는 행위가 어떤 의미로 작동하는지 여쭤보고 네. 싶었습니다. 저한테 상상이라는 거는 되게 기억에 가깝고 그리고 편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상상도 어느 정도 이제 본 것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 같아서 기억적 차원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어떤 도주하는 경로에도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도주하는 경로요? 네, 제가 어떤 현실에서 어떤 걸 상실할 때마다 그 대상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대상한테 배운 무언가를 같이 상실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게 언어적인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릴 땐 정말 말을 잘했거든요. 되게 똘똘하고. 총명하셨을 것 네, 같아요. 정말 똘똘하고 막 그랬는데 그 중학생 때 처음 이제 그런 어떤 커다란 상실감을 느끼게 됐는데 그때 거의 한 실어증 비슷하게 졸업할 때까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뭔가 그런 경험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뭐 끊임없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실들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말이 계속 이상해진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믿게 되는 것들이 분명 있잖아요. 태도도 그렇고 뭐 가치관도 그렇고 혹은 말하기 방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없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사실 저는 뭔가 작업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더는 세상에 없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정말로 그럴 때 이제 그 일환으로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걸 까먹어서 현실화된 거를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걸 이제 그대로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상상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좀 느끼고 있어요. 예, 그냥 그것도 살려고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저의 슬픔이 차오르지만 근데 그렇지만 저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항상 같이 하거든요. 네. 아름답다는 저의 그 여러 아주 구체적인 그런 어떤 틀이 있어요. 네.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럴 게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해내는 그걸 제가 따라가다 보면 그게 갑자기 틀 이렇게 되거든요. 저도 총명한 아이였어요. 네. 지금도 너무 네, 저희가 눈 또망또망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얼마나 말이라는 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쉽게 했겠어요. 근데 진짜로 살다 보면 그냥 흔한 말처럼 할 말을 잃었다, 뭐 언어로 어떻게 할 수 없었다가 정말 체감되는, 현실화되는 때가 오는데 그걸 해보면 말이 그냥 술술 쉽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태였고 지금 그게 떨어져 나갔고 그 상실에서부터 뭔가 몰랐던 것이 시작되면서 많은 경험들을 저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작법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것이 참 공감이 되면서 많은 분들도 사실은 공감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 얘기도 좀 해보면 아우토노미아 이게 뜻이 찾아보니까 자율자치 이런 뜻이었죠. 요 시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건 해냈군. 사랑 하나를 또 발명해냈어.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 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아우토노미아였어요. 그렇죠? 맞아요. 음운과 실험, 발견이 공존하는 이 시를 통해 해솔 시인님께서 전하고 싶은 지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는 근데 사실 뭐 전하고 싶었다는 게 되게 진짜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 시도 시어가 바뀐 시들이 지금 몇 없는데 좀 신기하게도 질문해 주신 것들이 좀 바뀐 시들이에요. 근데 이 시 처음 썼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던 것 같냐면 뭔가 날고 싶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애들이 좀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안에서 근데 이 시를 한 번 더 뭔가 봤을 때 그 워딩을 좀 바꿨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바꾸면서 사실 고민을 근데 많이 하긴 했어요. 원래는 좀 더 되게 자조적인 용어였어요. 뭐였냐면은
그 사랑이 원래 아니었고 미친 인간이었는데 네. 좀 많이 바뀌었죠. 동면의 양면 같은 네, 말이죠. 네. 그리고 이번엔 살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얼마에 팔 수 있을까였거든요. 너무 다른데요? 네,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 저한테도 이 시가 왜 근데 달라졌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시이기도 해요. 이게 달라지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내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면 어떡하지? 달라짐으로써? 이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게 더 이 시의 그 순간의 감정에 훨씬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결국에 그 시가 최종적으로 뭔가 발표가 됐을 때 제가 바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그거에 대한 거는 사실 저도 완전히 저를 잘 모르는 시점이에요. 근데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꿨어요. 네. 정말 이 번복하고 네. 이 계속 애두르고 여기서 어정쩡쩡 결정짓지 않고 이렇게 도는 저 역시 그런 사람이라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있어요. 흐르는 대로 산다. 이것이 나다. 좀 그런 면에서 마치 이렇게 뭐 주사위 컵안에 넣다가 팍 던지는 것처럼 이것이다. 이렇게 그냥 결정. 여기에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편인데 아마 엄청나게 많은 결론이 시인님 안에 있을 때, 이 시집에 나갈 때, 이 문장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도달하신 상태였지 않으셨을까. 그거 아름답잖아요. 네. 참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걸로 카피를 뽑아주셨던 것 같은데, 편집자님. 그죠? 네. 갑자기 나도 카피 하나 넣어야지? 이렇게 하나 해주셨을 수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 일각도 파타모 이것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걸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그 히토 슈타이어의 가난한 이미지 개념을 시인님만의 터치로 새롭게 보여주는 작품이었는데요. 그 이 시를 읽으면서 정말 궁금했던 게 각주에 써주셨듯이 이탈리안 브레인롯 세계관, 이게 이제 AI로 만든 좀 약간 조잡하지만 그 동물 형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동물 만들어서 그런 캐릭터를 이제 밈처럼 사용하는 그런 것이 이탈리안 브레인롯인데 여기에서 하필 선인장 하마라는 것을 택하셔서 시에 쓰셨는데 또 검색해봤습니다. 선인장 하마, 샌들을 신고 있고 하마의 얼굴을 한 이제 거대 선인장인데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진짜 딱 말씀해 주신 대로 샌들을 신고 거대한 선인장이고 사막을 걷는 컨셉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골랐던 이유가 제 친구 중에 이제 만화가인 친구인데 아니라는 친구가 있어요. 각주에도 사실 아니한테 받았다고 써놨는데 아니가 이 굿즈를 저한테 줬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캐릭터마다 서사가 있어요. 근데 그 서사가 그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던 서사 중에서 아니가 생각했을 때는 이 일칵토 히포포타모가 저랑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민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유일하게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선인장 하마가 선인장 하마는 이제 번역된 그거고 저도 외우기 힘들어서 일칵토 히포포타모가 완전 사랑을 추구하고 이런 캐릭터라기보다는 그 원래 원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막을 걷고 좀 되게 쓸쓸해요. 뭔가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계속 걷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캐릭터 설명을 보면은 되게 실패하면서도 반복하고 번복하고 약간 그런 성질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저랑 비슷한 것 같다고 했는데 저도 되게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근데 그건 되게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거든요. 사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뭔가 제 시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가능성 열어두고 싶어가지고 조금 덜 단정짓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친구가 굉장히 섬세한 선물을 사서 내신 거예요. 정말 섬세한 거거든요. 진짜. 그리고 사실 그 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시죠. 걔가 11월 5일에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뒤늦게 듣게 되겠지만. 이것이 11월에 올라가니까 적절하지 않을까. 축하드립니다. 탄생 감사합니다. 행복하실 거고요. 네네. 선인장 하마를 선물 받으셔서 선인장 하마라는 시도 쓰셨어요. 이 연결성 한번 소개해 주세요. 이게 이제 사실 선인장 하마라는 그 제목은 선물 받은 다음에 사후적으로 붙인 거긴 해요. 원래 써놨던 시에다가. 근데 그 시를 썼을 때 했던 생각이 되게 침입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싸우는 거? 싸우는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뭔가 그런 관계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가 그리고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근데 그 아니라는 친구가 되게 저한테 그런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되게 많이 싸우는데 싸우면서도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진짜 귀한 친구네요. 네, 그 싸움 자체가 사실은 막 입장이 다를 때 계속 대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막 서로 막 넌 그거 아니야 틀렸어 막 이렇게 얘기를 서로 막 하면서도 근데 다 듣는 거죠 끝까지. 그러면서 계속 침입하고 개입하고 이런 걸 조금 허용해주는 그런 정말 몇 안 되는 관계인데 그 시를 썼을 때 그런 마음으로 좀 썼었고 그래서 선인장 하마랑 연결시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안에 등장하는 나랑 너가 되게 그런 친구들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네. 두 분이 엄청 다른 물질인데 비슷한 그 정형성을 가지고 있어서 섞일 수도 있고 좀 분리될 수도 있고 정말 찰떡 친구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가능하다니 좀 놀랐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눈 지 오래돼서 그래도 호저는 여쭤보고 싶었어요. 호저라는 이제 그 별명도 사용을 하시고 그 호저 캐릭터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굉장히 패셔너블한 스타일의 가슴에 가시 같은 것이 박혀있고 목걸이도 하나 있고요. 어떤 캐릭터인지 호저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호저는 이제 산미치광이의 총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야행성이고 막 호수로 물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은 영어로 호저 이렇게 썼을 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뜻이 막 되게 좋은 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호저 가시 찔려가지고 막 쩔쩔매는 야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 같은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드는 캐릭터인데 그 동물이 되게 좋아서 그 동물을 모티브해서 제가 만든 캐릭터가 이제 호저인 거죠. 순수한 사랑으로 애정으로 나온 캐릭터인 거군요. 약간 그게 약간 저 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캐릭터는 직접 그리신 건지 아니라는 친구가 그려주신 건지. 제가 그린 거죠. 저작권은 해솔님에게 있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모든 시 하나하나가 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도 시인님께서 이 한 편만에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시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또 왜냐면은 결정장애이고 워낙 그러니까요. 제일 못하는 걸 시킨 거죠 저희가. 근데 제가 이 시 가장 마지막에 쓴 시를 고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근데 그러면 딱 두 편이 있는데 동시에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제2법칙이긴 했어요. 저도 최애입니다. 정말요? 왜냐면 제일 오랫동안 안 잊혀지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그 시는 사실 그 시가 제가 엄청 좋아서 고른다기보다 그 시를 마지막에 넣을지 말지 끝까지 고민했었기 때문에. 진짜요? 네. 왜냐면은 그 시 너무 저 같아서. 근데 저는 이 시집을 엮을 때는 약간 저를 가장 많이 덜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것들을 많이 뺐었는데 그 시 때문에 다시 들어가게 된 시들이 몇 편이 있어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도 사실 그런 경우고요. 근데 그 시를 근데 결국 넣기로 결심했을 때 내렸던 결론이 이제 마지막에 너도 말하고 싶지 이러면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항상 시기가 반복되는데 언어에 막 미쳐있는 시기랑 언어 완전 거리 두는 시기 다시 언어 가까워 막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 그 시집을 완성했을 때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얘 못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넣었었기 때문에 좀 유난히 좀 생각이 나요. 어쩔 뻔했어요. 안 넣으셨으면. 그러니까 이 결정을 못하는 이 상태가 결국에 마지막에는 훌륭한 결정을 하니까 다행이지. 이 시를 저도 좋아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이제 너와 내가 있는데 너의 이름은 외살지고 나의 이름은 몰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들이 각자 살면 좀 이상한 이름이다 하면 그냥 세상을 살아갈 텐데 둘이 같이 있으면 외살지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한테 왜 너 때문에 내 존재가 위협받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원성을 사는 존재 자체가 그런 애였고 내가 만약에 얘한테 부르면 몰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되는 일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이름을 누가 불러주면 웃긴 줄 몰랐는데 웃기는 일이 되는 둘의 상호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카프카스럽고 귀엽고 이 모든 것으로 해솔님을 알 수 있고 나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라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더 말하고 싶은 그것도 나한테도 완전 저격을 하는 말이었어서 이 시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낭독 시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시를?
제가 고민을 두 편 중에서 하고 있었는데 네. 그 제2법칙이랑 미소중력 중에서 고민이 계속 됐었어요. 네네. 진행 중이죠? 지금도 네. 고민이? 네, 어떤 걸 하면 좋을까. 정말 시인 그 자체, 시집과 네. 시인 투명하게 그 자체. 왜냐하면 이제 미소중력 같은 경우는 미소중력은 그냥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제2법칙을 읽도록 하고요. 네. 미소중력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만 짧게 얘기하자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는 종종 다 그리고 싶다. 하지만 나는 더 그리는 법밖에 모른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되게 뭐 혁명가 이런 큰 단어를 쓰면서 화자가 말을 하는데 뭐 자연목탄으로 그린 그림을 막 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포부가 느껴져서 사실 이 시집을 설명할 때 좀 네. 하고 싶었던 건데 그래도 읽는 맛이 제일 있는 게 또 제2법칙이라서 말맛이 제일 있어서 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2법칙입니다. 야, 네가 한마디만 해보라고 해서 한마디만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 100마디는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 아니겠니? 싶어서 하는 말인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살지라는 친구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성이 외였고 이름이 살지인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 사람 이름 같진 않지. 그래서 가끔은 대체 이름이 왜 그러냐고 친구에게 묻기도 하곤 했어. 그럼 친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하더군. 몰라. 그건 내 이름이었어. 그러니까 친구는 내가 자신에 대해 물을 때마다 내 이름을 불렀던 셈이지. 어쩌면 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길 바랐을 때마다 친구에게 묻곤 했던 걸지도 몰라. 넌 대체 뭐냐고. 대체 뭔데 이름이 그 모양이며 너를 부르는 사람들 중 일부는 왜 너라는 존재가 생존에 방해가 된다면 네 목에 칼을 들이대는 거냐고 물을 때마다 친구는 대답했지. 몰라. 하하. 그럼 난 웃음이 터지곤 했어. 나도 예전엔 몰랐지. 누군가 나를 불러주는 게 웃음 터지는 일이라는 거 몰랐는데 휴, 있잖아. 말하고 나니까 말이야. 역시 나 이렇게 끝내긴 싫은 것 같네. 좀 더 보고 싶은 것 같거든. 말이라는 걸. 말하면서 살고 싶어진 사람의 마음 같은 걸. 그러니까 말로 할 때 이 칼 좀 치우지. 너도 말하고 싶지? 입니다. 근데 시인님의 이 읽는 톤과 굉장히 잘 맞네요. 네. 이런 톤의 대화 톤. 네. 상상은 해봤는데 저도 시인님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톤 너무나 흡족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세요? 저희 오늘 어떤 재미있으셨나요? 너무 재밌었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좀 앨리스 굴 같은 토끼굴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혜솔씨님하고 맨날 저희 놀기는 하지만 시 얘기 못 해본 것 같았는데 오늘 원 없이 사실은 원 없진 않아요. 좀 그때처럼 밥 안 먹고 얘기를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시를 이게 제2법칙 얘기 너무 많이 쓰고 딴 시 읽을 걸 갑자기 너무 후회해야 됩니다. 이걸 준비해와서 이걸 하긴 했는데 이것마저도 너무나 이 시인과 이 작법과 그 있는 그대로라서 지금 다큐가 아닌가 싶어요. 인간극장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제발 편집이 잘 되는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혜솔 시인님의 이 매력을, 귀여움을 모두가 소라님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는 소라님들과 함께 김혜솔 시인님의 작품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822회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곳곳에 가닿을 문학의 소리를 상상하며 마칩니다. 저는 우다영이었습니다. 나무 향기가 좋아서 오늘도 연필을 들어서 사각대는 소리 귀 기울이다 반가운 소식에 고개 들면 문학 라디오 문장의 소리